고래는 죽고 나서가 더 바쁩니다.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 네, 숨이 멎자마자 진짜 일정이 시작되거든요. 네, 40톤짜리 몸이 수천 미터 아래 캄캄한 바닥으로 가라앉는 순간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막 같은 심해에 갑자기 도시가 하나 들어섭니다. 상어가 몰려오고 개가 기어오고 이름도 생소한 벌레들이 줄을 섭니다. 이 잔치상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하루? 한 달? 길게는 100년입니다.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심해를 100년 동안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엔 입도 항문도 없이 오로지 뼈만 녹여 먹는 벌레도 있고요. 한 끼 식사가 무려 2000년치인 손님도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까지 바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지금부터 고래 한 마리가 가라앉고 나서 벌어지는 100년짜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무대부터 봅시다. 우리가 갈 곳은 수심천 미터 아래 햇빛이 단 한 줌도 닿지 않는 심해 바닥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아니, 사막보다 더 합니다. 사막엔 가끔 비라도 오지만 여기엔 그마저도 없거든요. 심해 생물들이 먹고 사는 건 저 위 바다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부스러기 뿐입니다. 죽은 플랑크톤, 배설물, 잔해 같은 것들이 눈처럼 내려오는데 과학자들은 바다 눈이라 부릅니다. 낭만적인 이름이죠. 정체는 남이 흘린 빵가루입니다. 심해 생물 대부분은 평생 이 빵가루만 주워 먹으며 근근히 버팁니다. 상상해보세요. 굶주린 사막 한복판에 어느 날 갑자기 40톤짜리 고깃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한 연구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 가라앉으면 그 아래 50제곱미터 넓이의 바닥에 평소 2000년 동안 쌓일 양분이 단 한 번에 쏟아진다고요. 2000년치가 한 번에. 심해 생물들 입장에선 하늘에서 도시 하나가 뚝 떨어진 셈입니다. 이 거대한 횡재를 두고 누가 먼저 달려올까요? 가장 먼저 오는 건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청소부들입니다. 먹장어, 잠꾸러기 상어, 온갖 개와 갑각류들이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심해에선 이만한 잔치가 평생 몇 번 없거든요. 다들 필사적입니다.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살점을 뼈가 드러날 때까지 발라내는 겁니다. 특히 먹장어는 아예 고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먹습니다. 예의 같은 건 없어요. 개걸스러운 1단계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반쯤 이어집니다. 관측에 따라 다르지만 큰 고래 한 마리의 살점을 다 발라내는 동안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뼈만 남기고 싹! 살점이 사라지고 하얀 뼈대만 남으면 손님이 바뀝니다. 이번엔 큰 놈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차례입니다. 갯지렁이, 조그만 갑각류들이 고래가 떨어진 자리 주변에 진흙으로 몰려옵니다. 왜냐고요? 청소부들이 한바탕 뜯어먹고 흘린 부스러기와 기름기가 주변 바닥에 잔뜩 스며들었거든요. 텅 비어있던 진흙이 갑자기 기름진 옥토가 된 겁니다. 작은 것들이 우글우글 몰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 단계는 몇 달에서 길게는 4년 넘게도 이어져요. 잔치의 열기가 뼈에서 주변 땅으로 번져나가는 셈이죠.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살점도 없고 주변 기름기도 다 훑혔습니다. 남은 건 하얗게 드러난 뼈대뿐이죠. 여기서 잔치가 끝날 것 같죠? 천만에요. 고래뼈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을 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뼈 속에 살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라는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놀랍게도 저 깊은 바다의 열수 분출공, 그러니까 화산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은 화학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래뼈 한 무더기가 미니 화산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죽은 고래의 뼈가 햇빛도 없는 심해에서 생명을 굴리는 작은 발전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뼈에 진짜 주인공이 달라붙습니다. 이름하여 좀비 벌레, 학명은 오세닥스, 라틴어로 뼈를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벌레 정말 물건입니다. 입이 없습니다. 위도 없고요. 항문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뭘로 먹느냐? 피부에서 산성 물질을 뿜어내 단단한 고래뼈를 슬금슬금 녹입니다. 몸속에 데리고 사는 세균한테 녹인 지방을 대신 소화시키게 하고요. 입도 없이 뼈를 녹여 새 들어 사는 세균한테 밥을 시키는 벌레라니 벌써 충분히 기괴하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좀비 벌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전부 암컷입니다. 그럼 수컷은 어디 있느냐? 암컷 몸속에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난쟁이 수컷들이 암컷 한 마리 몸속에 수십 마리씩 삽니다. 한 연구에서는 암컷 한 마리 안에서 수컷을 무려 100여한 마리나 세웠다고 합니다. 암컷 하나에 남편이 100여한 명,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죽은 고래 뼈 위에서요.
이 좀비 벌레가 처음 발견된 게 겨우 20여 년 전인 2002년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회색고래 뼈에서 처음 나왔죠. 우리는 이 뼈 먹는 벌레가 있다는 사실조차 얼마 전까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뼛속 지방으로 버티는 이 3단계가 고래낙해서 가장 깁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5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래 한 마리가 가라앉은 자리에서 사람으로 치면 한 세기 동안 대를 이어가며 생명이 바글거리는 겁니다. 지방까지 다 빨리고 나면 이제 정말 앙상한 광물 뼈대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을 떠다니던 먹이를 걸러먹는 생물들이 뼈대를 단단한 발판 삼아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흙 바닥에서 이 뼈대는 유일하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암초거든요. 살점을 주던 시절이 끝나도 고래는 마지막 뼈 조각까지 누군가의 집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가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버리는 100년짜리 잔치입니다.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고래낙해에서 찾아낸 생물이 무려 500종에 가깝습니다. 그중 100종 넘는 생물은 오직 고래 사체에서만 발견됩니다. 다른 데선 살지도 발견되지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생물들에게 고래의 죽음은 재난이 아니라 삶의 터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고래가 죽어서 가라앉아 주지 않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생명들인 거죠.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심해 바닥에 이런 고래 사체가 약 69만 구쯤 흩어져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평균 12km마다 하나씩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의 캄캄한 바닥에서 수십만 개의 100년짜리 잔치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인류가 이 사실을 안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때는 1987년 한 해양학자 팀이 잠수정을 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 수심 1240m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잠수였죠. 손에 뭔가 커다란 게 걸립니다. 헤드라이트를 비춰보니 20m짜리 거대한 고래 뼈대가 바닥에 반쯤 파묻힌 차에 나타난 겁니다. 뼈 위에는 지금껏 아무도 본 적 없는 생명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요. 바로 그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고래의 죽음이 심해에서 이렇게 거대한 생명의 오아시스를 연다는 사실을요, 우연히 마지막 잠수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고래가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라고 믿었죠. 이 영상 맨 처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요, 여기서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고래 한 마리가 심해로 가라앉는 걸 봤죠. 그때 고래는 자기 몸에 쌓아둔 걸 하나 더 가지고 내려갑니다. 바로 탄소입니다. 고래는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 몸에 탄소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죽어서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큰 고래 한 마리가 평균 30톤이 넘는 탄소를 대기와 완전히 격리된 심해 바닥으로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요, 단 한 마리가 말입니다. 상업 포경으로 고래를 마구잡이로 잡기 전에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탄소가 해마다 수십만 톤에 달했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고래는 살아서는 바다의 왕이고 죽어서는 심해를 100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조용히 지구의 열까지 식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고래는 살아서 바다의 왕입니다. 죽어서도 자기 몸을 통째로 내어주며 심해를 100년 동안 먹여 살립니다. 살점은 청소부에게, 스며든 기름기는 정창민에게, 뼛속 지방은 저 기묘한 좀비 벌레에게, 마지막 남은 뼈대는 누군가의 집으로. 버려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생명으로 이어지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저는 고래가 볼수록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큰 바다를 조용히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어쩌면 하나뿐인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하고 조용한 생명들이 계속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고래를 부탁하는 것. 다음엔 죽은 새끼를 열일의 동안 등에 업고 1000km를 헤엄친 어느 어미 고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고래는 죽고 나서가 더 바쁘다는 말, 오늘 조금은 실감이 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